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가 y는 fx 이런 식으로 주어진 xy 평면에 있는 곡선,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공간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y는 fx로 주어지는 곡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XY 평면에 곡선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 곡선은 식이 Y는 fx 이렇게 주어진 거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변수 x의 범위가 있겠죠. a부터 b까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위에 있는 이 곡선이 있죠.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 곡선의 길이를 length라는 뜻으로 L이라고 쓴다면 L은 인티그럴 이 변수 x가 움직인 범위에서 적분을 합니다. a부터 b까지 무엇을 적분하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함수를 적분하면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곡선의 식을 미분한 거죠. f 프라임 x의 제곱 이 식을 이렇게 a부터 b까지 x로 적분해 주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이제 공간 곡선에 대해서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XY 평면에 있는 Y는 fx 이런 식을 갖는 곡선을 이 식을 공간 곡선, 즉 벡터 함수로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벡터 함수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R2라는 평면에 있는 곡선이니까 그 벡터 함수 R은 R에서 R2로 가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R2로 가는 함수니까 좌표 두 개를 가지고 표현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곡선의 식을 RT로 표현했을 때 X좌표는 FT, Y좌표는 GT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T가 매개 변수고요. 매개 변수 T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움직이는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를 이렇게 알파부터 베타까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주어진 곡선이 RT는 FT, GT 이렇게 주어졌고 T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꿨으니까 이제 X좌표, Y좌표가 모두 T로 표현됐죠? 매개 변수 T를 가지고 표현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의 식은 여기 똑같이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그 방법은 여기 y는 fx를 rt, ft, gt 이렇게 바꾼 것뿐이니까 그렇다면 이 적분이 이 변수 t를 가지고 적분하는 방법으로 바뀌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여기 f 프라임이 있어요. f 프라임 x라는 것은 당연히 y를 x로 미분한 거예요. f 프라임 x dx분의 dy지요. 그런데 x하고 y가 모두 t를 가지고 매개변수 t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이걸 t로 바꿀 수가 있죠.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dx분의 dy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 적분이 t를 변수로 표현되는
값으로 바뀌어요. 예, 그 값을 써보면 이 값이 예, 인티그럴 t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하면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 f 프라임 x 자리에다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놓고 정리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x가 t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그걸 계산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어쨌든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똑같은 값으로 표현돼요. 예, 그 결과가 뭐냐? dt분의 dx의 제곱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예, 여기에 루트를 씌워서 t로 적분하면 됩니다.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이 방향으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예, 이런 식을 얻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t는 ft로 yt는 gt로 예, 이렇게 식을 준 거니까 x를 미분한 것은 ft를 미분한 거예요. 그걸 제곱하고요. GT를 미분한 거 G'T 그걸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워서 T의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해주면 예, 이게 바로 여기 XY 평면에 있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여기 RT의 성분함수가 있죠. FT, GT. 그 성분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웠죠. 이게 뭔가요? 성분함수를 각각 미분해서 성분으로 주는 그 벡터 함수는 R'T죠. 접선 벡터였어요. 그렇다면 접선 벡터의 좌표가 F'T, G'T. 근데 접선 벡터의 좌표를 제곱 더하고 루트 씌웠어요. 그럼 접선 벡터의 크기지요. 네, 그래서 이 루트 F'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 이것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 접선 벡터 R'T, R'T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XY 평면에서는 이 곡선을 매개 변수로 네, 이렇게 벡터 함수로 RT로 표현을 했다고 하면 뭘 적분하면 호의 길이를 얻을 수 있냐? 접선 벡터의 크기를 적분해 주면 돼요. 네. 그럼 XY 평면에서 이렇게 접선 벡터의 크기를 적분하면 호의 길이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걸 일반적인 정의로 사용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 이 벡터 함수를 R3라는 공간에 있는 그런 공간 곡선이다. 그런 벡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은 식으로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R에서 R3로 가는 함수다. 예, 이렇게 확장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R에서 R3로 가는 벡터 함수 R이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RT가 FT, GT, HT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좌표 3개로 표현돼야 되지요. 이렇게 표현됐다고 가정을 하고 T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했다면 예, 이 공간 곡선의 길이 L은 뭘 적분하면 되냐? 예, 루트 F'의 제곱 플러스 G'의 제곱 플러스 H'의 제곱 즉 R'T의 크기지요. R'T의 크기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매개 변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T로 적분해 주면 됩니다. 알파부터 베타까지 T로 적분. 자, 그래서 이걸 정의로 사용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공간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공간 곡선의 길이는 접선 벡터의 크기를 적분하면 된다. 기억해 두세요. 접선 벡터의 크기를 적분하면 그 공간 곡선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보세요.
벡터 방정식 RT는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TJ 플러스 TK. 이 RT를 벡터 방정식으로 갖는 원형 나선 위에 점 1,0,0부터 1,0,2파이까지 두 점을 선택했으니까 두 점 사이에 호가 생겼죠. 그 호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우리 이 곡선이 RT 코사인 T, 사인 T, T. 네, 이게 원형 나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XT가 코사인 T, YT가 사인 T. 그렇다면 코사인 사인 제곱해 더하면 1이니까 이 곡선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표현되는 원기둥 위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원기둥을 이렇게 그려보면, 예, 이 원기둥은, 이 원기둥을 만드는, 단면이 되는 원, 이것이 XY 평면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이 되는 원이죠. 자, 그래서 여기 X축에 요만큼 1, 여기 Y축에도 요만큼을 1, 이렇게 주면 반지름 1인 원을 XY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원을 Z축으로 쭉 끌어올리면 원 기둥이 생기죠. 네, 이 원 기둥의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곡선은 X좌표, Y좌표를 제곱해 더하면 1이니까 이 곡선은 이 원기둥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럴 때 X좌표, Y좌표는 코사인 T, 사인 T니까 코사인도 사인도 2파이를 주기로 갖는 주기함수지요. 그러니까 T가 2파이만큼 증가할 때마다 원을 한 바퀴씩 돌겠죠. 그런데 Z좌표가 T로 주어졌으니까 T가 증가하면 Z좌표가 증가해요. 그럼 곡선은 Z좌표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원기둥을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감고 돌아가는 그런 나선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두 점을 선택합니다. 여기 Z좌표가 T라고 주어졌으니까 매개 변수 T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가라는 것은 여기 Z좌표를 보면 알 수 있죠. 네, Z좌표가 0에서 2파이까지 움직였어요. 그렇다면 매개 변수 T는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합니다. R'T 계산해서 크기를 계산하고 적분해 주면 되지요. R'T, 성분별로 미분하면 돼요. X성분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지요. Y성분은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지요. Z성분은 T, 미분하면 1이지요. 자, 그래서 R'T는 마이너스 사인 TI 플러스 코사인 TJ 플러스 1K, 즉 플러스 K. 네,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래서 R'T의 크기는 이 성분을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 마이너스 사인 T를 제곱하고 두 번째 성분 코사인 T를 제곱하고 세 번째 성분 1을 제곱하고 그걸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R'T의 크기가 되지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사인 T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사인 제곱 T 여기 코사인 제곱 T 두 개 더하면 1이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에요. 그럼 거기다가 1의 제곱 1을 또 더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값은 2가 되죠. 그래서 R'T의 크기는 루트 2예요. 자, 그럼 이제 R'T의 크기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금방 찾은 것처럼 여기 Z좌표가 0이니까 1,0,0은 R0이고요. 여긴 Z좌표가 2파이니까 1,0,2파이는 R2파이죠. 그래서 T의 범위를 아까 계산했지요. 0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식을 만들면 되네요. 이 곡선의 길이는 T가 움직인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R'T의 크기를 적분해 주면 되는데 R'T의 크기가 루트 2였으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루트 2를 적분해 주면 돼요.
자, 루트 1을 적분하면 루트 2 t고요. 원시 함수가 t에다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을 적용하면 t에다가 2파이 대입한 값에서 t에다 0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루트 2 곱하기 2파이. 그래서 루트 2하고 2파이를 곱하면 2 루트 2파이. 네, 이렇게 얻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 호의 길이는 2 루트 2 파이가 되네요. 네, 이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길이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해 볼게요. 길이 함수. 자, 여기 공간 곡선이 주어졌어요. 그 공간 곡선을 C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RT로 표현이 될 거고 RT를 FT, GT, HT라고 하고 T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움직인다. 네, 이렇게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RT라는 공간 곡선이 있고요. 시작하는 점은 R, 알파에서 시작했고요. 끝나는 점은 R, 베타에서 끝났어요. 자, 그럴 때 이 곡선 위의 점 R, 알파부터 여기 시점부터죠. 예,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임의의 점이니까 변수로 처리해서 RT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기 어딘가에 RT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길이를 잴 거예요. R 알파에서 RT까지. 자, 그렇다면 매개 변수가 알파부터 t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가지고 알파부터 t까지 적분해 주면 돼요. 자, 그런데 뭘 적분하면 되냐? R'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지요. 예, R'의 크기를 적분하면 되는데 여기 변수 t를 썼으니까 여기 R' 이 접선 벡터의 변수는 다른 변수로 바꿀게요. 정적분은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U라고 바꿀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R'U의 크기를 U로 알파부터 t까지 적분해 주면 되지요. 네, 이게 계산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이를 계산하면 여기 t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R 알파부터 RT까지 곡선의 길이가 t가 움직이면 이만큼 길이, 또 움직이면 여기까지 길이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 변수 t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이 값이 t를 변수로 갖는 어떤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st라고 쓸 거예요. 이 적분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st라는 이 함수는 인티그럴 알파부터 t까지 r 프라임 u의 크기 du. 네, 즉 금방 설명한 것처럼 r 알파부터 rt까지의 길이지요. 네, 그걸 계산한 걸 st라고 함수로 줄 거예요.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st는 r 알파부터 rt까지의 길이를 계산해 주는 함수죠. 예, 길이를 계산해 주는 함수다라는 뜻으로 이 곡선 rt에 근데 시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r 알파에서 시작하는 길이 함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길이를 계산해 주니까 길이 함수라고 할 텐데 어디부터 길이를 계산해 주는 거냐? r 알파에서부터의 길이를 계산해 주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st라고 쓸 거고요. st, st는 r 알파에서 시작하는 길이 함수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식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r 알파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시점이 되는 매개 변수 알파부터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변수 t까지 이렇게 알파부터 t까지 인티그럴 알파부터 t까지 r 프라임 u의 크기 du.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 길이 함수의 성질을 살펴볼 거예요. 길이 함수 st는 변수 t를 갖는 1변수 함수죠. 네, r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y는 fx,
이렇게 주어지는 함수하고 다른 게 없어요. 예, 똑같은 함수입니다. 일변수 함수예요. 자, 그렇다면 이 st를 t로 미분해 볼까요? dt분의 ds. st가 금방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됐으니까 st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 적분을 다시 미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티그럴 알파부터 t까지 r 프라임 u의 크기 du 이렇게 적분으로 계산한 값을 t로 다시 미분하겠다. dt분의 d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네요. 우리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배웠습니다. 네, 여기 변수 t가 있고요. 네, 여기 변수 t가 위에 있고요. 같은 변수로 표현됐어요. 그렇다면 적분하고 미분하고 계산할 게 아니고 이 결과는 적분하고 미분한 이 결과는 여기 t를 여기 u에다가 대입한 값이죠. 그렇다면 r 프라임 u의 크기에서 u 대신에 t를 대입하면 r 프라임 t의 크기가 나오죠. 네, 즉 접선 벡터의 크기네요. r 프라임 t의 크기. dt분의 ds는 즉 길이 함수의 도함수. 길이 함수의 도함수는 접선 벡터의 크기예요. 기억해 두세요. 길이 함수의 도함수는 접선 벡터의 크기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소개할게요. 공간곡선 C가 주어져 있어요. 3차원 공간에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식이 RT로 주어졌고 RT는 FT, GT, HT 이렇게 주어졌고 T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런 공간 곡선에 대해서 매끄러운 곡선이라는 용어를 소개할 거예요. 어떤 곡선이 매끄러운 곡선이냐? 이 공간 곡선의 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 벡터의 크기, R'T의 크기를 계산해서 0이 아니면, 즉 접선 벡터의 크기가 0 되는 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벡터의 크기가 0이다라는 것은 그 벡터가 0벡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선 벡터의 크기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은 접선 벡터는 0벡터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접선 벡터는 0벡터가 아닐 때 이 주어진 공간 곡선을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매끄러운 곡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식으로는 이 접선 벡터의 크기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이런 뜻입니다.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공간 곡선이 이렇게 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뾰족한 점, 커스, 네, 첨점이라고 합니다. 뾰족한 점이란 뜻이에요. 첨점, 이렇게 공간 곡선에 이런 뾰족한 점, 첨점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매끄러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R'T의 크기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매끄러운 곡선, 곡선 위에 첨점, 뾰족한 점은 없다는 뜻이다. 뾰족한 점이 있으면 매끄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뾰족한 점이 없을 때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매끄러운 곡선을 식으로 표현하면 접선 벡터의 크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매끄러운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 길이로 제매개 변수화라는 걸 계산해 볼 거예요. 호의 길이로의 제매개 변수화라는 걸 소개를 할게요. 어떤 공간곡선이 주어져 있어요. 공간곡선 C가 벡터 함수로 표현되겠죠. 그 벡터 함수의 식이 RT는 FT, GT, HT 그리고 매개 변수 T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이 공간곡선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매끄러운 곡선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매끄러운 곡선 어떻게 표현돼야 매끄러운 곡선이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죠. 네, R'T의 크기가 0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좌표의 제곱의 합 이렇게 표현되니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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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죠. 네, R'T의 크기는 당연히 항상 0 이상이에요. 근데 0 이상인데 그 중에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0인 경우를 제외해버리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접선 벡터의 크기가 0보다 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이 R'T의 크기하고 길이 함수 ST가 있었죠. 길이 함수의 도함수가 같은 거였어요. 자, 그럼 DT분의 DS가 0보다 크다. 그런 뜻이네요. 근데 S, 예, 길이 함수라는 것은 일변수 함수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일변수 함수의 도함수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그 일변수 함수, 즉 ST, 길이 함수, 예, 길이 함수가 증가 함수다. 그런 뜻이죠.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증가 함수다. 예,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ST는 증가 함수예요. 그렇다면 증가 함수니까 1대1 대응이고요. 1대1 대응이라면 당연히 역함수를 갖게 되지요. 1대1 대응이니까. 자, 그래서 그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하려는 길이 함수는 ST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예, 이걸 t로 풀어서 정리한 게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t로 풀어냈으니까 당연히 s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ts라고 쓸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매끄러운 곡선이면 길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매끄러운 곡선은 길이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래서 길이 함수를 st라고 썼으니까 그 역함수는 표기법대로 ts라고 쓸 거예요. 됐지요? 그럴 때 이게 t로 표현된 함수니까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여기 rt라고 표현된 이 변수 t가 바로 지금 이 역함수 t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에다가 ts를 대입할 거예요. rt라는 식의 변수 t에다가 길이함수의 역함수 ts,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대입해 줄 거예요. 자, 그럼 합성되지요? 합성돼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대입했으니까 r, ts지요. 그렇다면 최종 변수가 s지요? 네, 길이함수 s를 가지고 최종 변수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여기 r과 t의 합성, 이 합성 함수를 r tilde라고 표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을 r tilde s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네, 다시 얘기하면 r tilde s는 r ts예요. r ts. 네, 이렇게 합성되어서 길이 함수 s를 가지고 표현된 예, 이 함수를 우리는 이렇게 부를 거예요. 원래 있던 rt에 r 알파에서 시작하는 호의 길이로의 제맥의 변수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네, 기억해 두세요. 제맥의 변수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시작하는 하고 얘기를 해주고 호의 길이를 가지고 제맥의 변수화를 구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린 뭘 하면 되나요? 원래 주어져 있는 rt라는 식을 가지고 와서 길이함수 st에 역함수를 계산합니다. ts를 계산하고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t에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이게 제매개 변수화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길이함수에 역함수를 대입한다. 쉽지요? 예, 그럼 길이함수는 정의대로 예, 여기 R 알파에서 시작한다라고 했으니까 알파부터 t까지 예, R 프라임 U의 크기를 적분해 주면 되지요. 예, 그렇게 계산해서 역함수 구하시고 대입해 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계산하기 전에 호의 길이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바꾼 거죠. 매개 변수가 t였는데 t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를 s, 길이 함수 s, 예, s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로 바꾼 거예요. 매개 변수를 t에서 s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t에서 s로 바꾸면 뭐가 편한가라는 걸 생각해 볼 거예요. 예, 제매개 변수화를 하면 예, 어떤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냐? 단위 속력 곡선이 만들어져요.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것은
속력을 계산하면 1이다. 그런 뜻입니다. 속력이 1인 곡선. 이것을 단위 속력 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R tilde S. 다시 얘기하면 여기 T 자리에다가 TS를 대입한 RTS. RTS가 단위 속력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속력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예, 계산해서 속력이 1 나오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네, 여기 R tilde S의 속력이라는 것은 예, 우리 속도 함수의 크기니까 미분해서 크기를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R tilde 프라임 S의 크기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프라임은 최종 변수가 S였으니까 DS분의 D, S로 미분하는 작업이지요. 그렇다면 RTS를 S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 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미분하는 방법은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TS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T를 가지고 R을 바깥쪽 함수를 미분하죠. R 프라임 TS. 끝나면 안 되고 연쇄 법칙. 안쪽에 있는 TS를 다시 최종 변수 S로 미분해 곱해야 돼요. T를 S로 미분한 거니까 DS분의 DT. 됐죠? 자, 그런데 DT분의 DS가 매끄러운 곡선은 0보다 커요. 그렇다면 이건 DT분의 DS의 역수지요. 분의 1. 네. 그렇다면 그 0보다 큰 수를 뒤집어 놔도 0보다 크지요. 네. 그래서 이건 0보다 큰 값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0보다 큰 스칼라가 이렇게 크기 밖으로 나갈 거예요. 크기 밖으로 나갈 때 절대값으로 나가지만 이게 0보다 크니까 이 절대값은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ds분의 dt가 그냥 나가면 되고요. 거기다가 r't의 크기를 곱하는데 r't의 크기가 뭐하고 같아요? dt분의 ds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ds분의 dt하고 dt분의 ds하고 곱한 값이 되지요. ds 약분하고요. dt 약분하면 1이지요. 그렇죠? 네, 뭐가 1인 거예요? R tilde 프라임의 크기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R tilde는 예, 프라임 속도 벡터 그걸 계산해서 크기 계산하면 1이다라는 거니까 속력이 1인 거죠. 네, 그래서 단위 속력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우리 R tilde 프라임 이렇게 호의 길이를 가지고 제맥의 변수화를 구한 다음에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S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움직였어요. 그럴 때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L은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아까 공부했던 공식이지요. R tilde 프라임 S 이것의 크기를 S로 ds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R tilde 프라임 하는 것은 이 크기를 계산하면 1이에요. 단위 속력 곡선이니까. 그렇다면 이건 인티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1ds지요. 1을 적분한 거니까 구간의 길이죠. 베타 마이너스 s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제맥의 변수화가 된 이 곡선에 대해서 이 호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하면 이 적분을 계산할 이유가 없죠. 이게 단위 속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변수가 움직인 범위 구간의 길이를 계산해 주면 이게 바로 이 곡선의 길이다. 길이를 구할 때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적분도 필요 없고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였는가 체크만 하면 그 구간의 길이를 계산해서 그게 호의 길이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나선 RT가 코사인 TI 플러스 사인 DJ 플러스 TK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나선에 대해서 시작점이 1,0,0 이렇게 되는 호의 길이에 관한 제맥의 변수화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계산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죠. 호의 길이에 관한 제 매개 변수화를 구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길이 함수를 계산하시고 그 길이 함수의 역함수를 변수 t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길이 함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네, 근데 시작점을 주었어요. 1, 0,0. 그렇다면 이 점은 t가 얼마일 때 나타나는 점인가 체크해야 되죠. 여기 나선의 좌표를 보니까 z좌표가 t네요. 그렇다면 여기 z좌표를 체크해서 1,0,0은 t가 0일 때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t가 0일 때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t가 0일 때 시작할 거니까 길이함수 st는 여기 시작하는 점 알파부터 t까지 적분하는 거였죠. 시작점이 t가 0이니까 0부터 적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티그럴 알파부터 t까지 r'유의 크기 du 이 식을 알파에다 0 갖다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r'유의 크기 du예요. 그럼 또 계산할 게 뭐가 있나요? r'유의 크기를 계산해야 되지요. 여기 변수가 t로 표현됐으니까 r't의 크기를 계산하고 거기서 t를 u로 바꿔주면 되지요. 자, 그래서 r't의 크기를 계산할게요. r't의 크기, rt의 성분을 미분해서 그걸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지요. 코사인 t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 제곱해 주고요. 사인 t 미분하면 코사인 t 제곱해 주고요. t 미분하면 1 제곱하고 그걸 다 더하고 루트 씌우면 r't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사인 t 제곱하면 사인 제곱 t, 코사인 t 제곱한 거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 코사인 제곱 t 두 개 더하면 1, 거기다가 1을 더하면 2,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2. 여기 t는 안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t가 표현됐다면 t를 u로 바꿀 텐데 없으니까 그냥 상수 똑같은 거죠. 그래서 r'u의 크기는 루트 2가 되겠어요. 변수 t가 안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st는 알파는 0부터였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r'u의 크기 du. 근데 r'u의 크기가 루트 2였으니까 인티그럴 0부터 t까지 루트 2 du. 자, 루트 2 상수함수 적분하는 거니까 구간의 길이하고 루트 2하고 곱하면 되지요. 0부터 t까지 구간의 길이가 t예요. 그럼 루트 2하고 곱하면 루트 2t. 이 적분의 값은 루트 2t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것은 길이함수 st가 루트 2t다. 그렇죠? 그럼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 식을 t로 풀어요. 자, 그럼 ts가 구해지겠죠. t로 풀려면 루트 2로 그냥 나눠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s를 루트 2로 나누면 ts는 루트 2분의 s예요. 자,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대입해요? 원래 있던 rt, t에다가 대입해 주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 그렇다면 이제 r tilde s를 구할 수 있네요. 정의대로 r tilde s는 rt에 t 대신에 ts, 길이함수의 역함수를 대입한 거다. 근데 ts가 루트 2분의 s였다? 그렇다면 t에다가 루트 2분의 s를 대입합니다. 자, 첫 번째 성분은 여기 t에다가 루트 2분의 s를 대입해주면 코사인 루트 2분의 s. 두 번째 성분은 여기 t에다가 루트 2분의 s를 대입해주면 사인 루트 2분의 s. 세 번째 성분은 여기 t에다가 루트 2분의 s를 대입해주면 루트 2분의 s. 첫 번째 성분이 코사인 루트 2분의 s, 두 번째 성분이 사인 루트 2분의 s, 세 번째 성분이 루트 2분의 s. 이렇게 되는 벡터니까 ijk, 표준 기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코사인 루트 2분의 si 플러스 사인 루트 2분의 sj 플러스 루트 2분의 sk. 이렇게 표현되네요. 자, 이게 호의 길이를 가지고 제 매개 변수화를 계산한 거예요. 시작점을 1, 0,0으로 선택해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